그러니까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형광등 이렇게 불 껐다 켰다 하는 거를 우리가 스위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이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어느 장비로 연결해 줄지 스위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바에서 스위치문 배우셨죠? 스위치문에서 어떻게 하나요? 그 변수의 값이 뭔지 판단해서 케이스 1로 갈지 2로 갈지 3으로 갈지 4로 갈지 스위칭을 해주죠. 그게 그 뜻이에요. 말 그대로 스위칭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허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시면 되겠고, 스위칭이라고 하는 이제 그 뜻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비로 생겼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허브랑 스위치랑 비교하자면 이런 거죠. 허브는 이렇게 하나로 똑같이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하나의 메인 선으로 들어오는 건 똑같아. 근데 이제 허브라는 이 장치가 데이터를 받아와서 첫 번째 PC부터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데이터를 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느리겠죠. 목적지를 모르니까. 근데 스위치를 쓰면 이렇게 왔을 때 이 데이터는 여기다 갖다가 그 목적지를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트래픽도 줄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럼으로써 속도가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스위치 간단하게 이 목적지를 파악해서 특정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 가능하기 때문에 트래픽 부하를 절감할 수가 있고 부하를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뭐가 빨라져요? 속도가,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다. 스위칭을 통해서 빠르게 할 수 있다. 글로벌 회사에서 네트워크 장비 제일 유명한 회사가 이 시스코라는 회사예요. 시스코 회사에서 이제 막 네트워크 국제 자격증 이런 시험도 보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CCNA, CCNP 이런 자격증들이 있어요. 관심 있으면 네트워크 공부해서 그거 이제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자바도 국제 자격증이 있거든요. OCJP, OCP라고 해서 있어요. 이 CCNA에서 시스코 네트워킹 자격증, 국제 자격증은 단계가 CCNA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그럼 왜 소개드리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ACCNP, CCI인가? 시스코 공인 전문가 이 자격증이 있는데 CCNA부터 시작해서 이 NA 따면 CCNP를 또 딸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CCNP 따고 또 위로 올라가요. CCI가 있을 텐데 아마 국내에도 CCI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몇만 명? 몇천 명? 몇만 명? 안 될 거예요. 이런 자격증들이 있다. 그리고 자바에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YBM에서도 막 프로그램 관련된 자격시험도 내놓고 있는데 YBM 원래 토익 그 인증시험 기관이죠. 거기서도 코딩도 이제 같이 나오더라고요. 자, 스위치까지 받고 또 어떤 장비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릿지라고 하는 장비를 보도록 할게요. 브릿지는 뭐냐면 브릿지도 역시 연결을 하는 장비예요. 근거리 통신망 안에서 여러 장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장비를 우리가 브릿지라고 합니다. 얘도 기본적으로 리피터, 신호를 증폭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리피터보다 조금 더 이제 지능적인 기능들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는 콜리전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를 나눌 수 있어서 그 콜리전 도메인 내부에 컴퓨터 간 통신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릿지도 역시 비슷해요. 뭐 스위치랑 마찬가지로 이 도메인을 나누어서 그 컴퓨터끼리 간에 통신을 할 수 있게도 해주고 해당 포트로 들어온 어떤 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그 포트에 연결된 컴퓨터로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출발지를 확인을 해서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 이제 브릿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스위치하고 또 유사하죠. 결국 그 장비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는 거는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계층을 나누는 부분에서 어떤 계층에 속하는 장비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허브와는 좀 다르게 이 근거리 통신망 안에서 이 내부의 PC들을 서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점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브릿지도 장비가 유사하게 생겼어요. 브릿지냐 허브냐 우리가 네트워크를 다 이제 뭐 또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보시면 되겠고 브릿지도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들이 있을지. 근데 뭐 장비가 유선 장비는 비슷하게 생겨서 브릿지도 뭐 다른 요거 스위치와 허브하고 장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검색하면 이제 다 스위치 이런 것들 위주로 나와서
브릿지만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라우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위인 이 패킷의 이제 위치를 가지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장비. 패킷의 정보를 수출해서 전송돼야 될 최적의 경로. 전송 경로에 대한 최적의 경로를 지정하는 장비.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 한번 볼까요? 근데 라우터도 장비는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우터도 큰 좀 공유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최적의 경로를 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라우터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출발하는 출발지가 있고, 그리고 목적지가 있겠죠. 근데 이 출발지부터 목적지로 가는 네트워크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 경로에는 엄청 많은 네트워크 장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구글 본사에 있는 그 네트워크 서버에 구글에서 제공해준 어떤 자원들을 받아오려면 그냥 랜선 케이블 하나로 연결되어 있진 않겠죠. 그거를 또 연결해서 가는 장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 안에 이제 뭐 스위치도 있고 뭐 허브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라우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뭐 지도 앱 보면서 어디 찾아가실 때 제일 빠른 경로 이렇게 찾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경로 안에서 가장 최적의 경로, 뭐 시간이 빠르든 뭐 경로가 제일 짧건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 주는 게 라우터예요. 자,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지정하는 장비, 이제 라우터라고 하고,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도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나 이런 데서는 자주 볼 수는 없어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환경 안에서는 또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우터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이제 비슷해요. 다 장비들이. 스위치도 결국은 네트워크 장비와 네트워크 장비를 연결하는 거고, 라우터도 지금 보면 장비를 연결하고 하는 건데, 이런 좀 차이들은 뭐냐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제 장비들을 맥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IP 주소가 아니라 보유한 장비의 일련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라우터는 이제 IP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그 장비들을 구분을 해요. 그런 이제 내부적인 차이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가 사용되는 영역은 뭐예요?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주로 사용할 수가 있는가 하면 라우터는 다른 네트워크 단을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 스위치와 비교를 하자면 라우터는 IP 주소를 기반으로 기기를 식별하고 동작을 시킨다. 그리고 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무실에 스위치가 있으면 그 스위치를 꽂아서 스위치에 랜선을 연결해서 여러 PC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스위치하고 연결된 선이 바깥으로 나가서는 뭐하고 연결이 돼요? 이제 라우터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라우터는 또 다른 라우터하고 또 다른 네트워크 환경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스위치는 이 하나의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PC들을 연결하는 그리고 각각의 보유한 IP, 맥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고 거기서 이제 쭉 나와서 다른 네트워크 단을 식별해서 그 네트워크 대역들을 연결할 수 있는 장비는 라우터가 되는 거죠.